안녕하세요. 사주방미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십성 중에서 비견이라는 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십성은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8가지 십성은 지금 영상에 올려놓았고 오늘 하는 비견과 다음에 할 겁재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는 십성 심리라고 해가지고 이 십성의 특징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저도 또 제 지인분들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 십성 심리가 굉장히 임상을 통해서 잘 맞는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십성 10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어떤 십성과 어떤 십성, 2가지, 3가지, 4가지 십성들을 조합했을 때 어떤 특징이 라는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십성을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지 어떤 십성과 어떤 십성을 같이 갖고 있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TV나 TV 드라마나 영화 프로그램 아니면 뭐 코미디 프로그램 이렇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의 그 캐릭터들을 보시고 저 드라마의 저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상관이 강한 것 같다. 저 여자분은 삶이 참 평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자꾸 십성과 주인공의 캐릭터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매치시켜서 보시면 십성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십성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생하는 게 바로 나, 비견, 겁재입니다. 그리고 나, 비견, 겁재가 생하는 게 바로 식신상관이고요. 식신상관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한다라는 구조인데요. 이 십성의 생구조와 극 구조는 제가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비견, 겁재를 생해주는 건 인성이다. 그리고 나, 비견, 겁재가 생하는 건 식상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즉 비견과 겁재이기 때문에 나와 또 다른 나를 비견, 겁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인데 사주 원국에 기토가 같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기토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존재인데 음양이 서로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하고요. 기토일간인데 이렇게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흙의 성분인데 얘는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기토일간인데 기토나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비견 겁재가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요. 비견 겁재를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또 다른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많다라는 건 일간의 성능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간인데 이렇게 비견 겁재가 많다라는 건 나와 같은 또 다른 나가 많기 때문에 나의 힘이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비겁이 많은 사주를 신강하다, 비겁이 없으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또 다른 나가 많다라는 건 내가 일간의 힘이 성능이 강하다라는 거고 나의 심리가 주체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비견과 겁재는 일간의 성능, 즉 나 자체,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의 몸도 되고요. 동료, 경쟁자, 주변 사람들, 나의 형제, 자매 모든 걸 통틀어서 비견 겁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비겁은 나의 뿌리가 되어주고 나의 근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준다. 그래서 뿌리가 되기 때문에 뭐 기토일간일 경우에 이렇게 지지의 미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토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되어주고 나의 근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준다. 그래서 뭐 자립 능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비견과 겁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신강 신약을 그렇게 중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주에서 이 비견 겁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비견 겁재가 과연 나에게 이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성분이냐, 이 일간이 이 비견 겁재를 누를 힘을 갖고 있느냐, 제어할 힘을 갖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성이 생하는 게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비견 겁재를 생하게 될 경우에 내가 인성이라는 건 이제 뭐 받을 보, 뭐 나의 사랑, 엄마의 사랑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인성이라는 게 나를 생하지 않고 이 비견과 겁재를 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못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각 신약의 개념보다는 이 비견 겁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비견 겁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몸 쓰는 일들이 많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몸 쓰는 일보다 머리를 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에 신강 신약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 비견과 겁재를 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석하는 방법과 이 비견과 겁재를 누를 힘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겁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비겁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의 해석에 중점을 두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견의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의 키워드는 동무의 개념과 우정의 개념이 큽니다. 겁재 같은 경우는 너와 나는 경쟁, 그래서 내가 이겨서 많이 먹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비견은 이제 동무와 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간다, 같이 일해서 같이 균등 분배한다라는 의미가 크고요. 자립성, 비견이 많다라는 건, 겁재가 많다라는 건 일간의 성능이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자립성 그리고 자수성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나와 또 다른 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생각이 주관적이고 또한 뚝심도 강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단점으로 나타날 때는 그 주관적인 생각과 뚝심이 강한 게 아직과 고집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의 특징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란히 가려고 한다. 겁재는 이제 경쟁성이다 보니 꼭 내가 먼저 가거나 내가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비견은 나란히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무, 아군의 개념, 긴장감이 없다. 내가 같이 가는 개념이지 겁재처럼 경쟁해서 이기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정한 대가와 나눠 먹기, 그래서 균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로는 이제 12운성 개념으로 걸록에 해당이 되고요. 겁재 같은 경우는 12운성으로 제왕의 의미입니다. 이 걸록과 제왕은 12운성으로 굉장히 기운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두려움없이 처리를 한다. 남의 말이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기 뚝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비견겁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스스로 자립성을 갖고 뚝심을 갖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반면, 비견 겁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과 뚝심이 강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감과 자기 소신, 뚝심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과 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준비를 하는데 상대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알고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상대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나만 준비하고 나만 바라보는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겁재 같은 경우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겁재보다는 처세술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걸 보면 이제 융통성이 비견이 많으신 분들은 융통성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립 능력이 타고났고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견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 비겁을 다스리는 구조는 그릇이 크다라는 의미는 저희 스승님께서 비유를 해주시기를 단체로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와 같다. 단체로 식당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지만 그 비겁들이 나 대신 식상을 생해줄 때 단체로 나에게 돈 벌어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익 또한 그만큼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비겁이 많다라는 건 내 주변의 동료와 주변 사람들, 주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작은 조직이 아닌 큰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닭 골목에서 나도 통닭을 치킨 가게를 한다거나 곱창 골목에서 나도 같이 곱창 장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비겁이 많다라고 하면 그 비겁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그 비겁을 이길 수 있는 관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비겁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식상이 있다던가 해서 내 사주에 비겁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성이 있는지 식상이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비겁이 많으면 애정적으로 경쟁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성이 여자가 되는데 이 비겁들은 또 재성을 분탈하기 때문에 사주에 비겁이 많은 경우에도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도 내가 만나는 남자 주변에 나 같은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거치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공이 비겁이 많다라고 하면 개운법은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겁을 일지에 깔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배우자 자리가 좋지 않다, 배우자 자리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텐데요. 이것 또한 개운법이 궁합 보고 결혼하고 결혼해서는 각자 일을 하시는 게 가장 큰 개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겁 일지가 배우자 자리가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남녀 공이 아마 자기 자립성이라던가 자기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일지에 비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싸울 때 정말 나 너 없어도 산다. 라고 난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 자신이 있다. 그만큼 자립 능력이 강하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그냥 헤어지고 나오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제 비겁 일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자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사주 감명을 받을 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자기 일을 해서 지내거나 꼭 궁합 보시고 결혼하시는 게 개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 주변의 경쟁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의미이고 남녀 모두 앉으려고 하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너 없어도 너랑 헤어져도 나 얼마든지 잘 산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겁재와 난 비견 두 개 다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겁재 성향이 강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비겁이 많고 비겁이 합이
이렇게 이제 합 같은 경우는 지지합을 말하는데 사막과 방학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큰 조직에서 일한다, 뭐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견이 많다라는 건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이고요. 비겁이 많은데 사람을 좋아하면 비겁이 좋은 역할을 나에게 하는 거고, 사람을 싫어하면 비겁이 많은데 사람을 싫어하면 비겁에게 치이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감명 노하우가 딱 비겁이 많은 사주가 이렇게 딱 왔을 때 한마디만 물어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비겁이 많은 사주를 보고 사람 좋아하세요? 친구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아, 네, 친구 좋아하고요. 친구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비겁, 내 주변의 동료, 경쟁자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주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고 하는 건 비겁에게 내가 치이고, 비겁 이 좋은 역할을,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도 알 수 있는 해석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게, 기존 명리에서 이제 비겁이 많으면 재성의 분탈, 군겁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팔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한테 너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 넌 여자 없다라고 하는 게 남자분들한테는 재성이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겁을 잡는 관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비겁의 관성이 이 비겁을 다스려서 내 재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연, 월, 일, 시. 근데 이 관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연, 월, 일, 시. 그래서 연월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월에 이렇게 비겁들이 많을 경우, 뭐 천간에도 비겁이 이렇게 있을 경우 내가 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비겁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비겁들을 다스리는 오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뭐 비겁이 이렇게 재성이라는 게 이렇게 뭐 세운이나 대운에서 딱 왔을 때 비겁의 분탈로 그 재성을 지킬 수 있는 내가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성의 분탈, 비겁이 재성을 분탈할 때 내가 관을 갖고 재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에, 뭐 시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은. 근데 일시에 관이 없고 연월에 관이 있고 일시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월연은 뭐 사회 국가가 되기 때문에 월연에 관이 있고 내가 일시에 비겁이 있으면 나는 관에 충성하는 사람, 관에 묻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일시에 있다라는 건 내가 비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관이 아니고 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겁들이 나의 식상을 생해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주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할 때 이 비겁의 를 다스릴 수 있는 관성이 있는지,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비겁을 식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식상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비겁 많은 사주를 해석하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사주에 비경 겁재가 많다라는 분들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비경 겁재가 많다라는 건 나와 같은 또 다른 내가 많고 또 경쟁자가 내 주변에 항상 많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얻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경겁제는 나의 돈을 분탈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재성을 자꾸 쫓으려고 하면 그 재성이 나의 손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듦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사주에 많으신 분들은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얻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큰 개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